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어제 오늘 지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도 양대 지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폭의 약보합권이고요. 금융주, 방산주가 좀 약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적인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가온전선 같은 전력 관련주도 양호한데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신의 한 수 했었는데 해외 시장 양호가 아니고 또 신고가죠. 심지어는 독일 시장도 지금 최근 3일 동안에 진짜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약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약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바쁘지만 얘기를 하나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다시피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든 뭐 전 세계 증시는 이렇게 움직일 때는 다소간의 오차는 있어도 이 기조가 같은 게 20년 내가 전문가를 하면서 항상 눈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가 있어요. 엇박자가 날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게 2014년 플러스 마이너스, 2018년 플러스 마이너스, 2021년 플러스 마이너스 3, 4년 코스. 그 지금 2024년이라고 하면 좀 억울한데 2025년도에 그래도 되는데 저 때하고 지금은 보시면 지금은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 원래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3달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 그죠? 분기 정도의 어떤 그 정도만 있지 지금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째. 조금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이종복이가 그렇게 아쉽다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서부터 2차 전지서부터 걔네들이 버텨주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수를 보고 뭐 이거저거 따지려면 어쨌든 종합이 이쪽에서 움직여야 그죠? 이쪽에서 움직여야 윗방향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선이 이걸 탁 누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가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나스닥 신고가 갈 때 나스닥은 나스닥이고 이 독일이에요. 독일도 지금 보면 최근 사나흘 사이에 그죠? 19,000에서 20,000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요런 거 보면 참 극한 직업이에요, 이거. 딱 요 타이밍에 독일은 날아갈 때 여기서 여기 독일 날아갈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쉽네요. 하고 이제 갈게요. 이게 이제 어제 미국장인데 51분. 결국은 엔비디아 다시 올라탔죠. 미국은 기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탔고 그 다음에 아마존 날라댕기고 있고 구글, 알파벳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등. 그죠? 넷플릭스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겨? 등. 참 잘 가죠? 요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유사한 어떤 섹터나 유사한 종목들이 좀 가면 좋은데 아직은 그죠? 조금 더 들이건나 봅니다. 정도 얘기하고 갈게요. 어제 부진한 경제 지표가 결국은 또 쏘게 만들었어요. 파웰 연준 의장도 뭐 다소간의 약간의 매, 약간 좀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그렇게 명쾌하고 깔끔하게 강력하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거시기하게 얘기했는데 미국은 어쨌든 only USA 대통령 때문인지 몰라도
잘 가네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도 빅테크가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AI형 엔드 반도체, 그죠? 엔드 전력. 오늘 반도체 전력 AI 제약도 낮은 위치에 있는 다소간의 납폭과대형 제약 양호하고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도 모양을 사실 2차 전지도 오늘 삼성전자만큼은 올려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수가 플러스 났고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는 어떤 형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따가 후장으로 가면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우리나라 특징은 반도체 전력 AI 제약 등 양호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추세 패턴이에요. 삼성전자 이제 이중바닥까지 만들어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세게 올라가야지 지수 소외 안 받겠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이제 종가 기준에 이게 오늘장 해주는 게 좋은데 원래는 55,000원을 장악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면은 이제 6만원에서 62,000원대가 열리거든요. 물론 중간에 5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저항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55,000원, 5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결국은 뚫어서 61,200원대, 6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이게 지금부터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지수도 버텨주고 지수도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 중요한 패턴 하나 얘기한 거고 오늘장 보시면은요. 오늘도 결국은 자라미가 날아가고 이건 특징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오테크닉스나 ISC 그다음에 SN, S텍 등 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낙폭과되지 않습니까? 이거 SNS텍은 63,000원에서 2만원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거의 1년 몇 개월 동안. 진짜 많이 빠졌죠? 이제 슬슬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주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최근에 4만원에서 만원대까지 빠졌고요. 다 저 밑에 단에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력은 뭐 역시 가온이죠. 그 다음에 지금 특징적인 거 중에 하나가 신고가형 종목은 오늘 그냥 나락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면 그 대표적으로 금융주의 KB금융 같은 거 지금 보면 8% 빠지잖아요. 이런 게 장이 불안불안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 눈에. 대신 이것도 10만 원대가 내가 지난번에 신의 한수에서 한번 해줬던 건데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밀어버리죠. 보면 신고가형이에요. LIG나 현대로템이나 얘네들 보면 11월 말 중말순이 신고가죠. 다 신고가형 주식들은 이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고 신저가에 있었던 애들이 움직임이 좋은 거 약간 또 잊혀질 수 있으니까 연말장 특수성 12월 만기일까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장 특징이 이런 거 볼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I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AI는 오늘장은 루닛이 또 세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위치에선 나는 좀 따라붙기는 좀 거시기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 위치는 조금 더 밀렸을 때가 좋은데 뭐 그렇고 오늘 제약도 지금 보면은 SK바이오가 한 2, 3일 정도 눌리더니 또 올라가잖아요. 요거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해 주잖아요. 한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대 정도 보고 계속 상방 보고 가면 아마 될 거고 요쪽이 움직이면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적인 거 얘기해 주면 오늘 삼성전기도 지금 보면 저점에 이중바닥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1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밀리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현 주소예요. 이제 삼성 SDI도 분명히 갈 때 된 건데 요것도 삼성전자하고 모양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요쪽은 2차 전지 쪽은 오늘 한 번만 더 세게 얘기하고 조금 그 다음부터는 특징으로 갈게요. 여기의 흐름과 유사한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중바닥형 여기처럼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도는 쪽으로 보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갖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보되
거래량이 이쪽도 터지어야 이렇게 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밑으로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하방 경직성 혹은 돌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에코프로는 패턴이 조금 더 달라요. 에코프로가 먼저 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장 특징은 그런저런 요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7월 달 이후에서 11월 달까지 강세를 줬던 대표적인 섹터와 대표적인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물량을 좀 받고 있는 형국이고 7월 달부터 11월 달 때까지 약세를 줬던 대표적인 섹터의 주식들이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져서 갈 때는 세게 간다. 그죠? 예,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전력이 신고가형 주식 중에는 가장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일렉 끝까지 버티잖아요. 이쪽은 명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현대일렉만 센 위치에 있고, LS나, 그 다음에 가온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같은 섹터에서도 얘들은 많이 밀려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서 양호하게 움직이는 걸 거예요, 아마. 오늘장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신고가형이 여전히 물량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대표적인 반도체. 그죠? 이쪽이 세게 움직이고 있고, 제약,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따라갈 수 있음에 대한 예측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네. 어제도 전략에서 강조를 해주셨던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전력 이 가운데서 종목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동안 가겠던 금융, 일거에 하락을 하는데 KB금융 이틀째 좀 많이 하락해서 얼마나 내렸나 봤더니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한 14%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이네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327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항생이 밀리네. 우리 오늘장 327 돌파, 325 지지 체크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분명히 외국인들은 하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다음 주쯤에 하는 게 좀 적중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좌우당간 1차적으로는 327을 돌파를 하는 게 분위기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도 추례가 덜 나오거나 프로그램 매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저 327을 돌파하려면 지금처럼 얘기했잖아요. 여기 시총상위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가 조금 더 강해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가 LG에너지가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으로 얘기 드려볼게요. 근데 LG에너지는 40만 원에 대한 저항이 강한 걸로 보면 빼도 되고 현대차가 세게 가야 되는데 현대차는 차트가 위에서 이제 떠 있는 상태라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그럼 삼성바이오라도 세게 가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도 요새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가. 지수가 올라가고 장을 받쳐주려면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장이 좋고 돌아서려면 저쪽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는 장이 만들어질 때도 된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다소간에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2차 전지, 전력, 그다음에 반도체도 낙폭과대형 플러스 HBM과보다는 AI형과, 인공지능형과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약 해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 중기 관점 양호 좀 드리고 이종복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두 종목 초성으로 한 사나흘 전에 얘기했었던 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도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쯤에 반등 타진 노리고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종복 의견은 해외 증시에 비해서 너무 소외받는 국내 증시 이런저런 요인으로 아쉽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한번 움직이면서 해외 시장만큼은 못 가도 30% 수준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요? 요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요. 예, 그 가운데서 과연 이렇게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가는 장에 대한 예상해 주시면서 오늘 환율은 일단은 현재 1,415원 선에서 소폭의 상승 이어갑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점심 때 보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의 오늘 전략은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3였습니다.